노년의 품격 가꾸기 26만 108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우리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배우고 가곡을 노래하던 기억은 선명하지만 정작 우리 땅의 깊은 숨결이 담긴 판소리를 제대로 마주할 기회는 참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빌려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낸 종합예술 판소리의 세계로 번님을 정중히 초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만나는 울림, 우리 판소리 이야기입니다. 판소리란 무엇인가? 판소리는 여러 사람이 모인 판이라는 장소에서 부르는 소리 사운드라는 의미입니다. 판이라는 장소에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 있고 무대 위에 단 한 명의 소리꾼과 북을 치는 고수 한 명이 올라서 소리꾼과 고수 그리고 청중이 다 같이 하나로 어우러져 완성하는 예술입니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 판소리는 무대 위 소리꾼 혼자 만드는 예술이 아니라 소리꾼 명창, 고수, 그리고 청중 관객이 삼위일체가 되어 완성하는 참여형 예술입니다. 판소리에서는 이를 한마디로 일고수 이명창 삼청중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소리꾼의 역할.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 한 명이 치는 북장단에 맞추어 긴 이야기를 노래창, 대사한일이, 연기발림으로 엮어 연행하는 한국의 전통 공연 예술입니다. 소리꾼은 극적인 내용을 주로 노래소리, 창로 표현합니다. 이때 계면조, 우조 등 다양한 음계와 창법이 사용됩니다. 때로는 소리꾼이 이야기의 줄거리나 상황을 설명하는 대사말 안일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꾼이 노래나 말을 하면서 때로는 극의 내용을 표현하는 몸짓으로 연기발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리꾼은 손에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소리꾼이 든 부채는 지휘봉이자 칼이 되기도 하고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되기도 하며 소리의 강약을 조절하는 시각적 도구입니다. 고수북 치는 사람의 역할. 일고수 이명창 첫째가 고수요, 둘째가 명창이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을 정도로 고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수가 장단을 잘 맞추고 얼씨구, 잘한다 하는 추임새를 넣어줘야 소리꾼이 힘을 내고 소리노래가 나옵니다. 흔히들 최근 유명한 가수라도 악단의 반주가 없으면 노래를 부르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판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의 가장 중요한 자세 귀명창이 되기. 한국에는 귀명창이 있어야 명창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를 잘하는 사람만큼이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 아는 청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청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판소리는 이야기가 있는 극입니다. 청중은 주인공이 슬플 때는 같이 울고 통쾌할 때는 같이 웃어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적극적인 감정이입이 될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양 클래식은 공연 중 정수기 미덕이지만 판소리는 추임새가 없으면 소리꾼이 흥이 나지 않아 공연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청중은 판소리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며 중간중간에 적당한 추임새를 해주어야 소리꾼과 고수가 힘을 얻어 명창이 됩니다. 그래서 청중의 최고 선물은 바로 추임새입니다. 추임새는 소리꾼의 소리 사이사이에 청중이 끼어드는 짧은 감탄사입니다. 관중은 흥이 오를 때 얼씨구, 좋다, 의, 허이, 그렇지, 잘한다 라고 추임새를 중간중간에 던져보세요. 판소리의 특징. 판소리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이야기가 있는 극입니다. 서사적 이야기. 서사시 에픽 챈트 형태를 띠고 있어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가 대부분입니다. 완창 전체를 다 부르는 것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해악과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지배층에 대한 풍자와 서민의 삶에 대한 해악이 담겨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판소리는 서양 음악처럼 정해진 악보가 없어서 소리꾼에 따라 그때 따라 가변성 덧붙임과 덜어냄이 있습니다. 즉 소리꾼의 기량이나 청중의 반응에 따라 이야기를 더하거나 빼면서 현장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유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판소리 5마당. 현재 전승되는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5마당 판소리 5바탕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 예술은 조선 후기 고달픈 삶을 살던 서민들의 곁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꼽을 잡게 하던 가장 친근한 벗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그저 노래일 뿐인데 왜 그리 열광하느냐고요. 하지만 판소리 한바탕을 완창하는 데는 무려 대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소리꾼은 오직 미지근한 차 한 잔으로 타는 목을 축이고
온몸의 수분을 땀으로 쏟아내며 화장실조차 가지 않는 마라톤 같은 인내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명창들의 피나는 수련. 쏟아지는 폭포수 아래에서 그 거대한 물소리를 이겨내기 위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고,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삼키며 소위 똥물이라 불리는 인동초 달인 물을 마시며 도끼를 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는 그들이 바친 예술혼의 깊이를 짐작게 합니다. 그렇게 얻어낸 소리를 우리는 득음이라 부릅니다. 한 명창의 피나는 스토리 송응록과 귀곡성. 송응록 명창은 적벽가 중 조조가 군사를 잃고 울부짖는 장면에서 나오는 귀곡성 귀신. 귀곡성 귀신 울음소리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 수련을 했습니다. 그는 폭포 아래에서 몇 년을 수련하며 목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는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목이 붓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인동초 달인 물이나 심지어 똥물인 분수를 마셔가며 도끼를 뺐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제 귀신이 나타나 울어주는 듯한 소리를 얻었고,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대 유명한 명창들. 판소리 역사에서 8명창이라 불리는 이들이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송응록 전기 8명창 가왕이라 불리며 동편제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방유전 후기 8명창 서편제의 시조로 불립니다. 이날치 줄타기 광대 출신으로 새소리를 기가 막히게 흉내냈던 천재 명창입니다. 임방울 현대 일제강점기 쑥대머리 하나로 전국을 울렸던 전설적인 명창입니다. 박녹주 여류 명창의 길을 개척한 현대 판소리의 거목입니다. 현재의 명인과 주 전국 레퍼토리. 안숙선 현존 최고의 명창 중 한 분. 춘향가, 심청가가 유명합니다. 조상현 웅장한 성음으로 심청가 완창의 대가로 꼽힙니다. 김일구 아쟁 산조의 명인이기도 하며 적벽가의 권위자입니다. 윤진철 서편제 보성소리 적벽가 등으로 유명합니다. 동편제 BS 서편제. 동편제 섬진강 동쪽 마이너스 남원 순창. 소리가 담백하고 힘이 있습니다. 기교보다는 쭉 뻗는 발성을 중시하며 끝맺음이 분명합니다. 남성적 느낌. 서편제 섬진강 서쪽 마이너스 광주, 나주, 보성. 소리가 애절하고 화려합니다. 정교한 기교 붙임새가 많고 한이 깊게 서려 있습니다. 여성적 느낌. 판소리 공연의 궁금한 것들. 완창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생리적 문제와 수분 섭취. 판소리 완창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완창 전에는 음식 섭취를 최소화합니다. 방광을 비우고 몸을 가볍게 합니다. 놀랍게도 명창들은 공연 중에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이는 극한의 집중력과 땀으로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대 위에 따뜻한 차왕차, 도라지차 등나 미지근한 물을 두고 조금씩 마십니다. 찬물은 목 근육을 수축시키므로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쉬는 시간 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의 완창 공연에서는 관객과 소리꾼의 체력을 고려해 중간에 15분이나 2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출연료와 생계. 조선시대 양반가에 초빙되어 공연하면 큰 상금 비단, 쌀, 돈 등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명창은 한 번의 공연으로 집 한 채의 값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며 공연 출연료와 대학 강의, 레슨 등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판소리 제자 양성법. 판소리는 악보가 없습니다. 스승이 한 구절을 부르면 제자가 그대로 따라 부르는 구전심수 방식으로 배웁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며 생활 전반을 배우는 동거도락 형태가 많았습니다. 판소리 공연장에서 청중의 자세는, 혹여 판소리 공연장에 가시게 된다면 서양 음악회처럼 숨죽여 감상하지 마십시오. 소리꾼이 구성진 대목을 부를 때 얼씨구, 좋다, 그렇지 하고 추임새를 던져보세요. 청중이 함께 호흡할 때 소리꾼은 비로소 신이 나고 그제야 판소리라는 예술은 완성되는 법입니다. 일고수 이명창 삼청중이라는 말처럼 귀가 밝은 청중인 귀명창이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한 명창도 탄생하는 법이지요. 과거에는 방석에 앉아 편하게 들었으나 현대 공연장에서는 앞사람을 가리지 않는 바른 자세로 앉아 소리꾼의 눈빛과 몸짓 발림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 것이 예의입니다. 청중의 재미있는 감상 포인트. 부채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소리꾼이 부채를 탁 하고 펼치는 순간은 장면이 전환되거나 강조될 때입니다.
그 소리와 동작만 봐도 극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수의 추임새 듣기. 무대 위 고수는 소리꾼에 가장 가까운 청중입니다. 고수가 어이, 좋지 라고 추임새를 넣는 타이밍을 잘 보고 따라하면 여러분도 금방 귀명창이 될 수 있습니다. 안일이와 창의 구분. 소리꾼이 말로 설명하는 안일이 때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듣고 노래인 창이 시작되면 그 선율과 공력에 집중해 보세요. 함께 노래를 불러도 될까? 청중 떼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통 판소리 공연 바탕소리 중에는 함께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판소리는 소리꾼마다 호흡, 장단, 즉흥적인 변주가 다릅니다. 청중이 제멋대로 따라 부르면 소리꾼의 리듬 장단이 깨지고 목소리가 섞여 공연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공연이 모두 끝나고 소리꾼이 서비스로 진도아리랑 같은 민요를 부를 때는 관객이 다 함께 합창 떼창하며 즐깁니다. 현대인들이 들을 만한 판소리 중 유명한 대목. 판소리를 처음 접하시는 번님을 위해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극적인 매력이 넘치는 곡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임방울 명창의 쑥대머리. 춘향가 중 옥에 갇힌 춘향의 절절한 심정을 담은 곡입니다. 일제강점기 전 국민을 울렸던 판소리 역사상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사랑가. 춘향가 중 가장 화사하고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판소리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달콤할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상현 명창의 심청가 중 범피중류. 심청이가 인당수로 향하는 배 위에서 보는 바다 풍경을 묘사한 대목으로 웅장한 판소리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이 소리들을 나지막이 감상하며 우리 선조들의 뜨거웠던 삶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맺는 말. 번님, 우리의 판소리는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서양의 오페라가 화려한 무대 장치와 오케스트라로 압도한다면 판소리는 소리꾼의 부채 하나와 목소리만으로 우주를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비록 학교 문턱에서 교과서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몸속에는 수백 년간 이 소리를 들으며 울고 웃었던 선조들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처음 들을 때는 낯설지 몰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어느 순간 가슴 한구석을 툭 치고 지나가는 뜨거운 울림을 만나게 됩니다. 소리꾼이 무대에서 쏟아내는 그 처절한 숨결은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네 삶과 닮아있고 청중이 던지는 얼씨구 한마디는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가장 따뜻한 손길입니다. 번님의 일상에도 판소리의 신명나는 추임새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